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과정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김진호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리스트가 쭉 있고 뭐 홈 여기 보면 홈 비디오스 뭐 플레이리스트 커뮤니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다 각각 이제 쳐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플레이리스트 치면 여기 맨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요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창조과학회 부산 요걸 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가 뭐 외계 행성, 뭐 외계인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들어보시면 되고 또 이 강의 외에도 또 이제 이 커피 브레이크에서도 제가 또 요 비슷한 강의를 이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여기 뉴송은 요 다음에 있구나. 그래서 뉴송 그 폴더도 있어요. 이 플레이리스트에. 그래서 그걸 치는 것도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거. 자, 이게 이제 진화론의 역사관이거든요. 지금의 세상은 진화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분들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진화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진화론이라는 게 뭔가를 잘 이렇게 따져보면요. 하나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하나의 믿음이에요.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뭐 시간과 공간이 없는 데서 우주가 이제 자기 혼자 생겨나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별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생기고 이제 지구 같은 아주 운 좋은 그러한 행성에서 이제 무생물체에서 생물체가 발현을 한 다음에 그게 점점 진화를 거쳐서 발전해 와가지고 이제 사람까지 왔다는 것이 사실 진화론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 여러분이 어떤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또 이제 그렇게 배운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과학의 탈을 쓴 믿음이에요. 그리고 과학의 탈을 쓴 역사관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제 다른 그림이지만 결국은 맨 왼쪽에 보면 빅뱅 뭐 어쩌고 그다음에 여기서 쭉 해서 맨 밑에 보면 뭐 Origin of Solar System 뭐 이렇게 쭉 있고요. 4.6 billion years ago. 그다음에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지구에서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여기 프리케임브리언 써 있고 중간쯤에 쭉쭉쭉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이뤄서 맨 마지막에 락 저기 우주왕복선도 보이고 보시나요? 달팽이관처럼 쭉 돼서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진화론의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지금 여기 그 커브죠. 커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크리스천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어떤 과학자들이 뭐라 그런다더라 아니면 책에 뭐라고 써 있다더라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다. 그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데, 또 하나 더 있네. 자,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고1. 여러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 고1, 이과를 택하면 이제 다 배워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뭘 배워요? 보세요. 우주, 1, 별과 외계 행성계, 2,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네, 이런 식으로. 우주의 구조와 진화를 이해한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진화를 거쳐서 이제 지구 같은 게 만들어지고 또 이제 생물의 진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의 히스토리로 만들어서 빅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빅 히스토리, BIG, 빅 히스토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때, 예, 제 때도 그렇고 저보다 또 연배 더 있으신 분들 옛날에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단편적으로 진화론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계관 자체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진화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진화라는 역사관이죠. 그죠? 이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해서 쫙 이렇게 진화가 됐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예. 이게 맞을까요?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게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화석의 이런 순서대로 탁탁탁 발견될까요? 그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성경을. 여러분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뮤트 한 다음에 대답하고 뮤트하고. 아시죠? 손가락이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성경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와를 창조를 하셨죠. 자, 그 창조된 나인데 성경에 따르면 나는 누구인가? 한번 한두 분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죠?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제가 그냥 답을 다루겠는데 일단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창세기 형상대로. 1죠.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진화론에 따르면 난 누구예요? 진화론에 따르면 볼까요? 고등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동물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여러분 동물이 영이 있으면은 저희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천국을 같이 가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고양이한테. 아무도 안 웃으시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그러면 진화론에 따르면 아까 나는 누구인가에서 진화론에 따르면 나는 고등동물이잖아요. 내 삶의 목적은 뭐죠? 내 인생의 목적. 우연히 생겨나 진화된 존재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뭐죠? 예. 뭐 약육강식, 생존 경쟁 뭐 이런 거예요. 적자 생존 뭐 이런 건가요? 성경에 따르면 내 인생의 목적은 자, 한번 언뮤트하고 한번 한 분만 해보실까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죠? 목적 없이 사시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네, 하나로 영화.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밖에 없으시네. 사모님을 너무 기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냥 몇 개 찾아봤어요.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자, 한번, 한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3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목이 괜찮으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요한 1서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에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려 하나니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이제 몇 개만 고른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맨 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한 단어로 바꾼다면 뭐 하나님을 아는 것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나는 반댈세 그러면 도리도리. 네.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은 날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것인 거예요, 지금. 그, 가능하면 비디오를 다 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기가 좀 편하고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교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끄떡끄떡이나 도리도리를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인생의 목적하고, 진화론에 따른 목적하고,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된 고등동물의 목적하고 같아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인생의 목적에서부터 보면, 성경에서부터 보면, 진화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안 맞아요. 어? 그래도 진화는 항상 관찰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여러 인종이 있잖아요. 예? 목사님 아바타도 흑인이었고 지금. 예? 개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개. 예? 개가 몇 종류 있는지 아세요? 164종이랍니다. 164 개가. 예? 개가. 여기 있는 거 추린 거예요. 추린 거. 이거 다 진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진화 아니에요? 뭔 것 같아요? 한번 언뮤트하고 우리 학생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이 사람들이 이거 교배한 거 아닌가요? 다른 종류로 만들기 네. 위해서. 하고 아드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저희 아들이 사실은 제가 지금 계속 영어로 하는 데서까지는 설명해주고 있어요. 한국말로 아,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교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예, 이제 연세 드신 분은 한 40년 전, 30년 전에 배웠고 학생은 이제 요새 배울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한글이라서 그렇긴 한데. 괜히 뭐 다미난 코다미난 이런 거예요. 예, 우열의 원리. 그래서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세 개만 그냥 추린 거예요. 여기 보면 우열의 원리. 순종이 둘이야, 서로 형질이 달라요. 그걸 교배를 시키면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 나오죠, 자식들이. 거기서 우성만 발현. 그러니까 우성도 있고 열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유전자가. 그러면 내 안에는 우성, 열성이 다 섞여 있는데 우성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분리의 법칙은 그 다음 세대에서는 뭐 이제 4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요 맨 위에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꽃, 요 맨 위에 있는 게 분꽃이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면은 1세대 순정이에요. 하나는 화이트고 하나는 레드죠. 그죠? 근데 레드는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우성이에요, 우성. 그러니까 빨간 게 우성, 하얀 건 열성이에요. 그냥 꽤 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개를 이걸 교배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잡종이 나오잖아요. 잡종은 전부 빨간색으로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유전자를 보면 섞여 있어요, 사실은.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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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 다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또 교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죠. 세컨 제너레이션, 썰 제너레이션이니까 손자. 거기서는 요 표에 있는 것 같이 3대 1로 나와요. 3대 1. 근데 실제로 3대 1이지만 실제로 그 유전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표의 안쪽에 보면 RR 큰 저기 대문자로 있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단문자 R하고 소문자 W 있죠. 그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대문자 R, 소문자 R. 그러니까 1대 2대 1인 거죠. 1대 2대 1. 이게 두 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칙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벌써 한 100년 전에.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거. 자, 여기는 이제 유전자를 네개를 넣었어요. 네 종류를. S는 뭐냐면 꼬리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큰 저기 대문자니까 뭐예요? 꼬리가 짧은 게 우성. 그다음에 B는 브라운이거든요. 브라운. 갈색인데 브라운은 열성. 자, 근데 이제 갈색 고양이를 보니까 꼬리가 짧은 건 열성이고 이 고양이한테선 브라운이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끄떡끄떡.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도리도리.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이서 교배를 하면 이제 하와이로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다음에 자식이 어떻게 새끼가 어떻게 생길까요? 이렇게 생겨요. 전부 갈색, 전부 짧음. 왜요? 우성만 발현되니까. 맞죠? 이해되면 끄떡끄떡.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도리도리도 있네요. 할 수 없어요. 진도 나가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요 이제 F1이 이제 그 세컨 제너레이션, third 제너레이션. 얘네들을 교배를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별의별 애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막 섞여서. 그죠? 그래서 요런 원리로 이제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제네리컬리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래서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 그런 겁니다. 멜라닌이 어떤 식으로 돼서 이제 어떤 강도로 어떤 조도로 이제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피부색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머리 색깔 마찬가지. 눈의 모양 마찬가지. 진화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뭐 소진화라고 얘기는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종에서 종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더 발전된 어떠한 단계로 발전되는 그거에 그게 진화잖아요. 그거하고는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래서 퀴즈가 있습니다. 잠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배운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하고 이제 하와가 결혼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노아 때 한번 또 이제 다 멸종이 됐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인데 우리는 각각 여러 가지 피부 색깔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걸 생각할 때 아담하고 하와는 피부 색깔이 어땠을까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을까요? 그게 퀴즈예요. 브라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네? 브라운이요. 아, 브라운이라고요? 네. 왜? 다른 색깔이 있으니까 브라운이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정답을 이제 대충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만일 어, 예. 아담하고 하와가 백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거꾸로 돌렸네. 쏘리. 백인이었다, 둘 다. 그럼 다 백인 나와요. 흑인이었다. 다 흑인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뮬렛도 브라운이라고 이제 한 것 같아요. 뭐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본거 안에서. 근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뭐 셈합녀배는 저기 뭐 가인하고 아벨 있었잖아요. 전혀 아마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인종 자체나 뭐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노아의 아들 저기 어, 셋함 야벳도 전혀 다른 민족일 겁니다. 심지어는 이삭의 아들도 누구예요? 저기 뭐야 야곱하고 에서잖아요. 야곱하고 에서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전혀 생긴 게 달랐죠. 전혀 스타일도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첫 세대부터 제너레이션 원, 퍼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부터 바로 전혀 다른 민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화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사람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르잖아요. 왓츠이도 있고 뭐 피그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샤킬 오닐하고 여기 있는 피그미에 있는 요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요 여성하고 결혼을 하면 애기 나요, 못 나요? 애기 나면 끄떡끄떡, 애기 못 나면 도리도리.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표정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어떡하지? 애기 낳죠. 사람인데. 애기 납니다. 예. 왜요? 사람이니까 같은 종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누이트라고 그러죠. 이누이트. 예? 이제 북극 저기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좀 전체적으로 평균 체형이 땅딸막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이렇게 땅딸막할수록 추위에 강합니다. 삐쩍 마른 사람일수록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낳고 뭐 하고 뭐 손자를 낳고 하다 보면 이제 추위에 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더 그쪽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Adaptation to cold weather니까 유전자 변화와 자연 선택의 결과예요. 대진화와 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 마사이족이죠. 마찬가지. 유전자 변화와 자연 선택의 결과. 즉, 대진화. 제가 대자를 일부러 붙인 거예요. 대진화. 소진화는 variation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건요, variation, 뭐 소진화 이렇게 아마 뭐 명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진화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생겨난 다음에 사람이 되고 하는 게 대진화가 일어나야 돼요. 유전 정보가 더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관계가 전혀 없네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면. 개들 164종이라고 그랬죠? 유전 정보가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들 보면은 굉장히 약하고 병 걸리고 못 살잖아요. 잘. 그죠? 이게 그런 겁니다. 에이, 그래도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다윈의 핀치즈, 갈라파고스의 톨더스, 아니, 거북, 예? 핀치즈, 얼마나 이쁘냐? 아, 너무 이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윈이란 뭐 찰스 다윈 알잖아요. 다윈이 이제 그 갈라파고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섬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가서 관찰하고 여기 가서 또 똑같은 종류의 새를 관찰하고 하니까
부리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먹는 환경이나 그 음식이나 이런 게 이제 먹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리가 달라지. 이거 진화가 일어났네.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발전하겠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부리가 다르긴 다른데 아직도 핀치, 아직도 핀치세요.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소진화, 예? 마이크로 에볼루션, 뭐 아니면 변이, 베리에이션, 베리에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진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진화 있잖아요. 발전해가지고 뭐 새로운 종류가 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거북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막 여러 가지 뭐 모양도 다르고 막 한데 아직도 거북이에요. 아직도 거북, 아직도 거북, 아직도 거북.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는 거죠. 에이, 그래도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잖아요. 뭐에서 뭐로, 뭐, 예를 들어서 공룡에서 새로 진화가 되는 거 중간에 시조새도 있고, 어류에서 양서류로 바뀌고 하는 그 중간에, 누구죠? 그, 실러컨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시조새.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공룡에서 이제 이렇게 새가 됐다. 여러분, 시조새 크기를 아는 분 한번, 뮤트하고 한번, 언뮤트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조새 크기는, 제가 1, 2, 3, 4로 할게요. 1번. 10m 대충 대충 2번 1m 3번 50cm 4번 30cm 예. 30cm 뭐 50cm 이런 겁니다. 1번 10m 2번 1m 3번 0.5m 4번 0.3m입니다. 예. 손가락을 이제 손가락으로 저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정답을 시작. 예, 반항하지 마시고 네, 1번 나왔습니다. 또 1번 나오셨어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네요. 또, 모르겠다? 자, 정답은 30cm. 되게 조그매요. 닭이에요, 닭. 그러니까 닭만 안 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다 믿고 진화론을 대충 안 믿는 분들이 대충 있는데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제 공룡하고 관계 있다 그러니까 크다고 생각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무의식 중에 내가 진화론에 사고를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학문적으로는 뭐 이제 갑론을박이 이제 있었지만 대체로 이 시조새는 그냥 새 한 종류다. 잔가지 않는 새고 이 날개에 이제 이렇게 그 갈고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류 또 새가 또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새들이. 그러니까 어, 그냥 새 한 종류라고 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라칸스도.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물고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양서류로 변해가는 여기 보면 양서류로 변해가는 요 과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네.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또 요건 이제 화석에 있는 이런 건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자전거도 사지 않을까 막 예. 이런 이제 상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잡혔어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진화론 아니다. 흐흐흐흐. 진화론 아니랍니다. 잘 살고 있어요. 자, 거북하고 뱀의 증간 화석이 발견된 적 있을까요? 예를 들어 거북 같은 경우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석이 굉장히 잘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손상이 안 되고. 그러면 뭔가 좀 중간 정도 단계 아니면 좀 어, 중간쯤 없다 말든지 한 반쯤만 있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변해오는 단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 단계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백과사전에 써 있고요.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저 증거가. 에이, 그래도 진화 개통도가 있잖아요. 신화 개통도 맨날 여기 저 학교에서 배운 거. 실제로 발견되는 화석을 배열해 보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사이언스에 나온 The Evolution of Dinosaurs 해가지고 사이언스에 나온 페이퍼인데 거기 나온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까만 거는 실제로 발견되는 화석이 발견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예, 중간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점점점 해놓은 건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걸 제거해 봤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거. 요걸 이렇게 나와요. 그냥 각각 다른 애들이라는 거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공룡.
여기도 보면 확실하지 않은 게 이제 여기 회색입니다. 회색. 그래서 그걸 지워봤거든요. 각각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증거로 나오는 거는 각각 그냥 다른 애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흙 속에서 뭐 깊이 순서대로 짝짝짝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를 배열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화 개통구가 실제 발견되는 것은 요렇지가 않고 왼쪽 같은 게 아니라 오른쪽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 양서류에서 이렇게 변이가 여러 가지 있고, 파충류에서 변이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조류에서 변이가 여러 가지 있고, 물고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무척주 동물 여러 가지 있고,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발견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고기, 어류에서 뭐 양서류로 뛰어넘는,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 없고요.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확실하게 뛰어넘는 증거가 있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에서 이게 이제 지금 이론은 공룡이죠. 공룡에서 새가 된다는 거 확실한 증거 없어요. 그냥 학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다 진화론을 믿거든요. 이런 창조과학을 접해보지 않고.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전 학자이면서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학자들 많이 알잖아요. 대부분이 성경 그대로 믿어요. 겉으로 말을 안 할 뿐이지. 대부분이 성경대로. 물론 이제 뭐, 뭐 창조과학을 믿고 이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어, 진화 믿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보수적인,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믿으려는 그런 신앙인들 있잖아요. 네. 그 무늬만 크리스찬인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은요, 진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도 지금 하버드 교수도 있고 이런 분인데, 진화 믿어요. 장점 있지. 그분은, 바이 더 웨이, 이건 바이오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완전히 전문가잖아요. 네. 진화 안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겉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배척을 당하게 되니까 사회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이 김진호란 가명을 쓰고 또 이제 여러분한테야 뭐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버릇처럼 아바타를 쓰고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발견되는 화석 기록은 그러면 실제로 발견되는 화석 기록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뭘까요? 상상, 바램, 염원, 그다음에 뭐예요? 믿음. 이게 진화의 실체예요. 예. 물론 이제 실제로 뭐 진화에 대한 하려면 굉장히 이제 깊은 뭐가 있고 많은 방대한 이런 게 연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그냥 종합해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류대로 자,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기는 것 종류대로 그죠? 바다 짐승과 무태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몇 번을 지금 하셨죠?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일장에만 열둘이에요. 종류대로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류란 게요, 여러분이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라는 것은요, 이 유전학이나 이런 게 발전하기 전에 이제 몰폴로지를 가지고 종을 정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유전학이 발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도 이미 종이 정해져 있으니까 별로 그걸 바꾸지 않고 있는 거라서 실제로 굉장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종속, 과, 목 이렇게 관문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유전적으로 볼 때 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거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종류라고 하면 돼요. 종류를. 그래서 개과다 그럼 개과에 뭐 늑대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뭐 여우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 조상이 예전에 노아 때 그때는 공통 조상으로 개 그러한 조상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룡도 뭐 수십 종류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것도 추리면 몇 종류 안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공통 조상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종류.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류대로란 게그 유전적으로 볼 때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땅에서 계속 번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냐. 그거를 가지고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사실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종속, 과목, 관문계가 아니고 영어로는 kind라고 그래요. kind. 예. 개 kind가 있고 고양이 쪽 고양이과의 kind가 있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10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지혜로 주께서 지은 것이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생물들부터 46억 년을 거쳐서 진화되어 와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드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믿으면 이제 되겠습니다.